오늘은 이제 2023년도 실국별 주요 업무 추진 브리핑 중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요. 기획조정실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시정 사기 비전인 창조와 조존의 미래 전략 수도 세종 건설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시민과의 약속인 61개 공약과제와 미래 전략 수도 달성을 위한 20대 전략과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저 규모인 1조 4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재정 2조 원 시대를 돌파하였으며 보통 교부세는 지난해보다 420억 원이 증액돼 1,25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도에는 미래 전략 수도 세종 건설의 원년입니다. 올해 앞서 말씀드린 공약과 전략과제를 포함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전략 수도 세종 건설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 전략 수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및 중앙부처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시 지원위원회, 행복세종정책협의회 등의 공식적인 채널들을 적극 활용하여서 우리 시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정 주요 현안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시정 사기 공약과 전략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미래 전략 수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재정 특례 연장 등 세종시법 개정과 함께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2027년도에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 관련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청년과 함께하는 세종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층 인구가 유입되어 도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고 학령 인구 감소 등 외부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정책 시행계획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청년 적용 나이 연령을 39세로 확대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료 지원이라든지 청년 취업 박람회 개최 등 24개 신규 과제를 새롭게 발굴하였고 총 68개 과제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청년정책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90억 원이 증가한 414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여서 장기적 시간 내에서 청년정책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년 미래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 생활과 복합 캠퍼스 부지에 교육과 연구, 산업, 주거, 문화 기능이 융복합된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LH에서 사업체계 구축 및 민간사업단 공모 용역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합 캠퍼스 기능 유치 협의회와 실무 추진팀의 일원으로 사업 추진 관련 주요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 중입니다. 올해 말에 기본 방향을 도출하고 내년 안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26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학과 연구와 창업이 선순환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서 도시건설 3단계에 접어든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2 생활권 대학 용지에 공동 캠퍼스 개발을 추진 중인 LH와 적극 협력해서 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산학령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형 캠퍼스는 24년 개교를 목표로 지난해 7월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개별 대학의 강의동과 공공시설에 대한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형 잔여 UPG의 추가 분양은 올해 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교육부 행복청이 참여하는 입주심사위원회에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참여하고 있고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담당관실 내 대학 협력 담당도 신설하였습니다. 고등교육 정책권화 여건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지역에 주저하는 대학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년 로컬 컨텐츠 차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시민 조치원에는 고유의 문화자원에 청년의 창조 역량과 도전 정신을 더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거리를 조성하고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행정경제양부시장 주관으로 관련 부서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세종 로컬 콘텐츠 타운 TF를 구성 운영하는 중입니다. 지역 자원을 브랜드화하고 클럽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며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를 통해서 골목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원도시민 조치원은 청년의 활동 공간이다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도농 균형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국제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정부청사와 국책연구기관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는 상공본부가 지치하는 등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이에 지난해 개최한 전국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를 올해부터는 국제대회로 규모를 격상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부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 발굴과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메커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균형발전 추진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균형감 있는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정부 비전과 전력을 반영한 세종시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3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국제 금강 정원 박람회와 2027년도에는 하계세계 대학 경기대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여서 우리시가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해외 자매도시, 우호도시 등의 현지 교민과 외국인 등은 해외협력관으로 이촉하겠으며 온 오프라인 활용해서 영국, 유럽연합 도시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적 우호도시 및 아시아권 신규 교류 도시 간의 협력 사업도 꾸준히 발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계기로 우리시의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실책을 세종시 국제 교류 거점 도시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면연 새해 창조와 도전으로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님. 예,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기사 쓴 바도 있고 해서 확인차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90억이 증가한 414억 원을 투입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청년 정책 관련해서 네. 투입이 얼마가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출산 문제입니다. 네. 2016년에 약 한 40만이 약간 윗도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2020년에는 반토막입니다. 20만 뿐이 안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출산 관련해서 정책이 없는 한 미래 청년 정책이라는 것은 밑빠지덕이 물붓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요?
전국적으로 이제 학계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출산의 문제는 출산문 간의 접근으로만 어렵고 기본적으로 주거하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청년 저출산 문제 해결이 좀 어려운 측면, 단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학계 출산율이 상당히 높고 1이 넘는 시도는 저희 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비교적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양호한 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고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런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새 청년들의 출산 가입 여성들의 난임이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난임 시술비 같은 부분도 예전에는 소득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득의 한계도 없앴고 다양한 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종 파라미 박 기자님. 네, 세종파라미 박은주입니다. 한 가지만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정책에서 원도심 이야기가 또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런데 이 세종시는 원도심 하면 조치원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다른 면 단위에 대한 그 인구 대책이라든가 젊은이들의 활동 내역이라든가 면 단위가 좀 많습니다. 네, 전혀 없네요. 우선은 청년정책에서 다양하게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요. 로컬 컨텐츠 타운에서 구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 앵커 지역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원도시민 조치원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로컬 컨텐츠 타운을 구성하는 부분 추진할 거고요. 그거와 덧붙여서 여러 가지 면 지역에도 다른 청년들이 참여하거나 문화행사를 할 수 있거나 다양한 행사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료도 제공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OTN 임 기자님. 예, OTN 임호선 기자입니다. 저는 그 청년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은요, 회사마다 네. 연초에 모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 그다음에 노동청, 그래서 관리 체계가 이원화됐는데 몇 년 전에도 내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실제 일자리 창출을 시켰는 통계만 갖고 있지 일자리 창출돼서 6개월에 도정 하차했는지 1년에 하차했는지 앞으로 지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청년 정책 아무 쓸데할 필요 없습니다. 관리를 안 하시면요 필요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전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된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취업을 하거나 하신 분에 대한 그 통계나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저희도 DB도 구축을 해서 그분들을 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리 부분에 누수가 있다고 하면 엄정하게 관리를 해서 역시 사업 참여자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포커스 뉴스라이 최 기자님. 예, 포커스 뉴스라인의 최정희 기자입니다. 청년들의 삶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주거는 청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떤 식으로 해서 집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하나 해주시고, 세 번째는 그 작년에 우리가 그 전국 그 대학생 사이버 보안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우리 시에서 예산이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이게 들여가지고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그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지금 오늘 그 보고 내용을 보면은 국제대회로 이제 규모를 격상한다고 했어요. 이 격상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실 건지, 예산을 또 얼마나 투입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보안 경진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예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로 격상을 하면서 관련된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2억 8천 정도 반영이 된 상태여서 또 관계기관과 여러 관계기관들이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대회를 많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된 주거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관련된 주거 정책으로는 전세 보증금 반환이라든지 보증료 지원 정책이라든지 임대료 지원 정책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나이가 확대된 걸 병행해서 조금 다양한 청년들이 이러한 청년 주거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같은 부분에서는 약간 기준을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전에는 소득 수준이 120% 이하여야지만 가능한 거를 150% 이하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증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는 이제 세종시 거주 6개월 이상이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보증금 지원받으면 세종시 안에 관내에 있는 거주지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의 그 거주 요건 6개월 같은 거를 조금 완화해서 다양한 새로운 청년들의 유입이나 그런 부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지원은 얼마까지 다름하신가요? 저희가 매월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최장 얼마 연장하지? 지금 2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정도는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종 SNS 기자협회 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세종TV 정치경 국장 정일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2027년 하계 대학생대회 유치를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앞으로 기존 계획이나 이런 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충청권에서 국제 경기대, 체육 경기대는 처음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계 유니버시아대에 관련해서 내부 TF를 구성해서 각 항목마다 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그 대평동에 있는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게 노력을 해서 올해 국비는 설계비 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그 절차가 차질 없이 일정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방송 이 기자님. 예,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이버 보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핵폐원 대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공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교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뭐 권역별로 지금 춘천권을 대표해서 세종시가 준비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전망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질문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핵심이 지금 미래전략 도시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하고 국회, 또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실하고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보면, 이제 그전에 이제 청와대죠. 대화 채널이 기조실에 있는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아니면 비서실에 있는지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역거점 정보보호 관련 지역거점 지정하는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권역별로 이제 판교에 대응하는 정보보호 지역을 지정한다는 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는 세종시 중심으로 공모에 참여하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시의 의지나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하는 차원에서 국제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된 인력들이 어느 정도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국제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개최하는 부분도 이렇게 지역 거점에 정보보호와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등의 일환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 수도 행정수도 이상으로 나가는 미래전략 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앙부처와 또 정치권 여러 가지의 관심과 필수적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 개정도 필요할 거고 다양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뭐 어디 한 군데가 뭐 채널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양한 건의사 저희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고 전달되고 그것이 실현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실 언론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